많은 이야기들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네. 미국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5%로 상향 조정하면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경기 침체요. 저는 그래도 경기 사이클은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1년 이상 주가가 하락했고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경기는 바닥이 있고 그리고 경기는 정점이 있는 것처럼 사이클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자. 어쩌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뜨고 원론적인 얘기는 또 경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저도 요즘 하루하루 시장 보는 게 정말 어려운데 어려워요. 그 모두의 투자의 목적은 다르겠지만 이제 저처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삶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정말 하루하루 움직임이 아니라 길게 사이클을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가 진짜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는데 네. 저희 앞서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주말에도 또 시장을 출렁이게 한 건 물가였습니다. 맞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의 증시가 또 폭락 아니면 급락. 이게 예. 급락이라는 얘기를 해야 될지가 좀 이상한 게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 물가에 또 울었습니다. 예. 정확히는 물가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요 배경은 휘발유 가격이 미국 내에선 3주째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9월에는 4.7%였는데 이게 내려가지가 않고 10월에는 오히려 5.1%까지 올라버린 겁니다. 당연히 긴축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까 경기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드렸지만 당장은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긴축을 더 가파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또 억누른 건데요.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9월 2.7%에서 10월 2.9%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가장 중요시하게 본다라는 게 파월 연준 의장이었고 그게 5년 이상의 장기채에 대한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였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완화되기보다는 다시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11월 75bp는 확연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12월마저도 내지는 내년에 가서도 긴축의 고삐를 줄이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또 급락하게 만든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얘기가 시장이 오를 때는 이미 다 알려진 악재다. 네. 다 알려진 소식이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또다시 물가 우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어디에 갈피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조금 잡혀야 되겠는데 일단 10월에 나오는 데이터로는 아직은 정점은 보였지만 그 정점에서 내려오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주택 관련 지표들이 발표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택 관련 지표가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악재로 나온다면 네. 좀 안 좋게 나온다면 예. 그래도 물가는 좀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 정도는 있을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 경제 지표보다 기업 실적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텐데 키는 달러워였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큰 하락세 그리고 하락의 주범이라고 따진다면 테슬라였습니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주가에 어떠한 꿈과 희망을 주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글로벌 수요에 아니면 혁신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의 집합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머징의 수요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데 테슬라가 급락을 보이다 보니까 글로벌 수요 그리고 혁신이 아직은 조금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일으켰고 그 테슬라가 이번 주에 19일에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성적표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망 심리도 이번 주 깔릴 수 있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넷플릭스는 18일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는 또 오늘부터 발표를 하는데요. 월가에서 나오는 실적과 관련된 얘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S&P의 500에 대한 3분기 실적은 3.6% 전분기 대비 증가할 거로 보는데 이게 불과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3주 전보다 급격하게 하락했느냐? 그 주요 이슈가요, 달러화였습니다. 네. 달러화가 강해지니까 미국의 해외 매출이 많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뚝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였는데요. 에너지 기업을 줄이게 되면 빼고 보면 실제로는 3.1%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찰스 수합에 따르면 달러화 가치가 1% 올라갈 때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매출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미국에서는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한국 시장에는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또 원화가 약해지게 되면 수출주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기업들은 미국 소비는 좋은데 다른 나라들의 소비가 안 좋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주가는 안 좋다. 다만 한국이나 글로벌 다른 수출주들은 미국의 소비는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환율에 대한 수혜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이 자넷 옐런 총재 그 장관이 네. IMF 총회에 참석해서 강달러가 전 세계 민폐가 된 거는 맞다 인정을 하면서도 맞아요. 앞으로 강달러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앵커님의 아이디어대로라면 미국의 국내 소비가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수출주가 수혜를 맞습니다. 받겠다라고 아이디어를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세 번째인데 여러 어려운 매크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1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시장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사권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지분율을 써놓은 이유가 30%가 지난주에는 좀 조마조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라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30%가 깨질 수 있는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이 30.5%에서 그래도 10거래일 연속 사다 보니까 31%대를 다시 회복을 한 겁니다. 지수대로 따져보면 2,300을 깨고 내려간 이후부터 외국인들이 슬금슬금 모으더니 지금 10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 수출주들을 담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 등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샀고요. 그리고 LG화학까지 더불어서 LG이노텍 최근에 애플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LG이노텍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에 대한 영향도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론 미증시가 여기서 안정을 찾고 올라가줘야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강한 상승은 나타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그리고 3분기 실적에 오히려 달러화로 인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외국인들이 왜 샀을까에 대한 어떤 답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종목별 아이디어로 연결을 시킨다면 앞서 얘기했던 테슬라의 실적 우려 네. 그리고 이머징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금처럼 이어질까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주식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 그렇죠. 외국인도 IT와 대표 2차 전지를 샀는데 이게 테슬라 효과로 좀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테슬라 자체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상당한 급락을 보였었다라는 점, 그만큼 기대가 낮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한국 시장은 이미 우리가 뭐 킹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체리 피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으로 올라갈 상방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이르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에서는 팔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체리 피킹, 즉 하방은 닫혀 있고 상방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담아가는 그런 체리 피킹의 아이디어로 한국 시장을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앵커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또 오늘 어마어마한 국내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치. 카카오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